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명쌤이에요.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관련 예시를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난 시간 내용 너무 어려웠죠. 형태소의 뜻도 만만하지 않았는데 그 형태소를 무려 4가지로 분류하고 또 그 형태소를요, 우리가 처음 보는 용어들과 함께 관련 지어봤어요. 바로 어근과 접사라는 것이었죠. 어근은 뭐지? 지난 시간에 어간은 배웠는데 용언의 어간?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이었어. 그런데 어근은 어간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간하고 어근은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진명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진영이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진영이라는 사람과 저 진명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아무 관련도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즉,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요, 반드시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애써 이 어근이라는 말과 앞에서 공부한 어간이라는 말을 연관 지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죠. 어간은 그냥 용언에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어근은 꼭 용언이 아니더라도 어떤 품사, 어떤 단어든지 간에 그 단어 내에서 핵심적 의미를 가지는 부분을 모두 어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괜찮을까요? 네, 어근은 어간과 관련성이 없구나. 접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붙을 접착제처럼 어근에부터 뜻을 제한하거나 품사를 바꾸는 애들을 접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 풋고추라고 할 때 고추는 이 말의 핵심인 어근이지만 풋은 어근인 고추에 붙어 접사로서 뜻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을 제한하는 것만이 접사의 역할은 아니었어요. 어떤 애는 뜻을 딱히 제한하지는 않지만 단어 자체에 품사를 바꾸는 애도 있었습니다. 물론 품사라는 말이 아직 어색할 수는 있어요. 어떤 단어의 성질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였어요. 빨리 달리다 라고 할 때 빠르다는 원래 형용사죠.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런데 빨리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음으로써 형용사가 부사가 되어 동사를 수식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근데 죄송해요. 안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금방 부사라는 말도 썼죠. 동사라는 말도 썼죠. 형용사라는 말도 썼잖아요. 품사를 우리는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선생님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게 실은 정상이에요. 지금은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은 받아들이세요. 뭔진 모르겠지만 접사가 붙음으로써 어근의 접사가 붙음으로써 뭔가 바뀌었구나. 접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품사를 바꾸는 단어의 성격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훌륭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여러분이 잠깐 스톱 버튼 누르셔서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해보냐면요, 가장 먼저 형태소로 쪼개보세요. 형태소로 쪼개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각각의 형태소들을 의미 여부를 가지고 실질이면 실, 형식이면 형, 자립성 유무를 가지고 자립 형태소면 자, 의존 형태소면 으라고 각각 적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먼저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틀려봐야 돼요. 저도요, 저요? 양진명이라는 저라는 사람 정말 많은 문제를 틀려봤습니다. 틀려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어려워하실지 저 역시 힘들어했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도전해보고 많이 틀려보셔야 그만큼 실력이 늘어요.
잔소리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분석을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먼저 해보셨다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형태소로 나눠야 되니까요. 최소 단위 가장 잘게 쪼개볼게요. 진명이가 쪼갤 수 있나요? 쪼갤 수 있죠. 진명이 가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풋고추를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요? 일단 를 같은 경우는 가와 마찬가지로 조사잖아요. 따라서 쪼개는 게 가능해요. 물론 조사라는 말도 나중에 배울 거기는 해요. 지금은 받아들여 주세요. 선생님, 그럼 풋고추는요? 이것도 쪼갤 수 있나요? 그럼요. 풋고추 쪼갤 수 있어요. 어떻게요? 풋 그리고 고추. 왜 그러냐면 이때 풋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네, 접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얘를 풋과 고추로 나눠도 풋이라고 하는 애 역할이 깨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쪼갤 수 있는 겁니다. 먹고는요, 쪼갤 수 있어요. 먹 그리고 고로 쪼갤 수 있습니다. 왜? 먹다, 먹고, 먹으니, 먹게, 용언의 어간과 어미구나. 괜찮을까요? 아주는요, 얘는 쪼갤 수 없죠. 아주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쪼개면, 아와 주로 쪼개면 의미가 사라지죠. 그 다음 울상을, 일단 을은 조사기 때문에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울상은 어떤가요? 쪼갤 수 있습니다. 울과 상으로요. 괜찮을까요? 우는 상이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각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울은 운다라는 뜻이고 상은 얼굴 상자잖아요. 따라서 인상할 때 상이죠. 각각의 의미가 더 이상 깨지지 않습니다. 쪼개도 괜찮아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 하셨을 것 같은 건 이 지었다를 쪼개는 거였을 거예요. 가장 먼저 쪼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쪼갤 수 있습니다. 지었다, 지었고, 지었게, 지었니? 활용을 하는구나. 쪼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쪼갤 수 있나요? 네, 더 쪼갤 수 있습니다. 바로 엇을 쪼갤 수 있어요. 지었다. 왜요, 선생님? 이때 엇은 우리가 이후에 배우겠지만 선어말어미라고 합니다. 한 귀로 듣고요, 두 귀로 흘려버리세요. 네, 죄송해요. 한 귀로 듣고 두 귀로 흘려버리세요. 방금 제가 선어말어미라는 무서운 말을 했어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일단은 엇이라는 건 과거의 의미를 갖고 있죠. 따라서 이 자체가 어떠한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죠. 과거의 의미를 덧붙여주는. 따라서 이 자체로 형태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의미 여부와 자립성 여부를 가지고 나눠볼게요. 진명이 실질인가요? 형식인가요? 당연히 실질이죠. 저 실질적 의미 있습니다. 네, 진명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는요, 형식입니다. 풋은요, 이거 중요해요. 일단 고추는 여러분 실질인 거 알 것 같고요. 를도 형식이라는 거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풋은 선생님 실질 아니에요? 왜요? 의미 여부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의미 여부 있잖아요. 덜이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요, 너무 중요해서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저 풋이라고 하는 접사입니다. 여러분, 풋이 접사라는 건 다들 아시죠? 여러분은 풋이 덜 익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 아닐까?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풋은요, 형식 형태소예요. 네? 아니, 실질적 의미 갖고 있잖아요. 의미 갖고 있는데 왜 형식이에요? 자, 오류가 하나 있어요. 풋은 맞습니다. 의미 있어요. 덜 익었다라는.
그러나 이 전체 단어의 핵심적 의미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고추를 제한해주는 정도의 의미이지 핵심적 역할은 아니에요. 그러면 형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류예요. 아, 접사 중에서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접사, 즉 뜻을 제한해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사도 의미가 있지만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괜찮을까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제가 하트 모양의 스티커까지 붙였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먹고, 먹은 당연히 실질 형태소겠죠? 고는 형식일 겁니다. 왜? 어미잖아요. 먹고 먹으니 먹게 실질적 의미가 없죠. 아주는 당연히 실질 형태소일 거고요. 얘도 실질, 얘도 실질, 을은 형식입니다. 자, 얘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었다. 일단 다는 당연히 형식이겠죠? 맞나요? 엇은 어떤가요? 과거라는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핵심적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형식입니다. 지는요, 바로 실질이죠. 의미가 이 전체 단어의 핵심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틀리셨나요? 혹시 저 다 맞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저 많이 틀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전혀 기죽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왜? 여러분은 정리를 함으로써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많이 틀려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마무리로 자립성 유무를 따질 건데요. 우리 어렵지 않아요. 웬만한 실질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고 웬만한 형식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일 겁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 먹이라는 애와 지라고 하는 애입니다. 왜요? 얘네들은 바로 뭔가요? 용언의 어간이죠. 따라서 실질적 의미가 있지만 뒤에 반드시 이런 어미가 와야 되는 무슨 형태소다? 네, 의존 형태소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에요. 자, 어려웠지만 한번 꾸역꾸역 정리를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이 내용들 이어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수업을 해볼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